사라진 추억의 직업 시리즈 4화. 얼음장수와 물장수, 서울의 겨울을 녹인 사람들. 오늘은 한겨울 한강에 차디찬 얼음을 캐던 사람들과 새벽마다 물지개를 지고 서울 골목골목을 누비던 북청 물장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지금은 수도를 틀면 깨끗한 물이 콸콸 나오고 냉장고만 열면 얼음이 짤랑짤랑 나오는 시대지만요. 불과 50에서 60년 전만 해도 물 한 바가지, 얼음 한 덩이가 얼마나 귀했는지 아십니까? 물 사시오! 물 사시오! 새벽 5시 아직 동이 트기도 전 서울 골목마다 울려 퍼지던 이 소리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1924년 파인 김동완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새벽마다 고요의 꿈길을 밟고 와서 머리맡에 찬물을 쌓아 퍼붓고는 그만 가슴을 디디면서 멀리 사라지는 북청 물장수. 여러분, 왜 북청 물장수였을까요? 함경남도 북청, 그곳 사람들이 1800년대 초 서울로 상경해서 물장사를 처음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과거 시험 보러 왔다가 떨어지면 고향으로 돌아갈 노자도 없어서 할 수 없이 시작한 일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북청 사람들은 이 물장사를 다른 의미로 시작하게 됩니다. 바로 자식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였죠. 고향의 땅을 팔아서 서울로 올라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약 30리터짜리 물지개를 지고 10에서 20집을 돌며 물을 배달했습니다. 그 고된 노동을 통해 번 돈으로 자식의 학비를 댔던 거죠. 그렇게 북청 물장수 한 사람이 자식을 공부시키고 그 자식이 공부를 마치면 고향으로 돌아가고 다시 그 마을에 다른 아버지가 올라와 물장수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대물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24년 북청 물장수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경성부에서 수도시설을 본격적으로 설치하고 공용수도에 계량기를 달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 신문기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300여 명의 물장수가 직업을 잃게 되고 그들이 학비를 대던 430여 명의 학생들도 공부를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 총 700여 명의 실업자가 발생하게 되었다. 더 가슴 아픈 건 뭐였을까요? 그들이 물장사 구역을 사기 위해 투자한 돈이 무려 11만 6천 원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물장수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조합을 만들어 경성부윤에게 진정서를 제출했고 당시 신문들도 이들의 편에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급수권은 마땅히 물장수들에게 주는 것이 옳다. 그렇게 물장수들은 1980년대까지 명맥을 이어갔고 이후 생수 배달업자들이 그 정신을 이어받게 됩니다. 자, 이제 얼음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조선시대의 얼음이 얼마나 귀했는지 아십니까? 한겨울 한강이 꽁꽁 얼면 장빈곤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총동원됩니다. 이들은 한강에서 12cm 이상 두께로 얼어붙은 얼음을 도끼와 톱으로 쩡쩡 잘라냈죠. 강가에는 동상을 막기 위해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고 얼음 위에는 칡끈을 깔아놓아 사람들이 미끄러지지 않게 했습니다. 소달구지에 무거운 얼음 덩어리를 가득 싣고 얼음이 녹을까봐 한강 위를 달렸던 그 풍경. 상상이 되시나요? 그렇게 채취한 얼음은 동빙고와 서빙고에 보관됐습니다. 동빙고의 얼음은 주로 국가제사용으로 서빙고의 얼음은 왕실과 고위 관료들에게 나눠주었죠. 특이한 건 감옥에 갇힌 죄수들에게까지 얼음을 나누어 줬다는 사실. 무더운 여름, 얼음은 신분을 막론하고 모두에게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60년대. 냉장고가 없던 시절 동네마다 파란 문에 빨간 글씨로 얼음이라고 쓴 얼음 가게가 있었습니다. 여름이면 아이들이 50원, 100원 쥐고 얼음 가게로 달려갔죠.
얼음 가게 아저씨가 톱으로 쓱쓱 커다란 얼음 덩어리를 잘라서 새끼줄로 묶어주면 물이 뚝뚝 떨어지는 얼음을 들고 신나게 집으로 달리던 그 기억. 얼음 장수 아저씨가 자전거에 얼음을 잔뜩 싣고 골목골목을 누비던 모습. 얼음 하나면 온 가족이 시원한 하루를 보낼 수 있었던 그 시절. 당시 대졸 초임이 11,000원이던 시대에 최초의 국산 냉장고, 눈표 냉장고 가격이 86,600원이었습니다. 냉장고는 600가구당 한 대꼴, 정말 부잣집에만 있는 꿈의 가전제품이었죠. 그래서 대부분의 집은 파란 스티로폼 아이스박스를 사용했고 여름이면 얼음 가게 앞에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1955년 한강에서 더 이상 얼음을 채취할 수 없게 됩니다. 해방과 6.25 전쟁을 거치며 한강이 오염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전히 한강 얼음이 불법으로 유통되자 정부가 1957년에 희한한 조치를 내립니다. 모든 공장의 식용 얼음을 노란색 색소로 물들여라. 한강 얼음과 구분하기 위해서였는데요. 당연히 노란 얼음은 팔리지 않았고 이 정책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렇게 1960년대까지도 한강 얼음은 암암리에 유통되다가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수돗물 하나 틀면 깨끗한 물이 콸콸 나오고 냉장고 문만 열면 얼음이 쨍그랑 나오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반세기 전까지만 해도 새벽마다 30리터 물지개를 지고 골목골목을 누비던 북청 물장수 아버지들이 있었고 한겨울 꽁꽁 언 한강 위에서 도끼로 얼음을 쩡쩡 캐내던 장빈군들이 있었고 더운 여름날 자전거에 얼음을 가득 싣고 동네를 누비던 얼음장수 아저씨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물과 얼음을 팔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의 미래를 위해 땀 흘리던 아버지였고 도시의 생명을 책임지던 일꾼이었고 여름의 더위를 이겨내게 해준 고마운 이웃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당연하게 마시는 시원한 물 한 잔, 시원한 얼음 한 조각. 그 속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은 사라진 추억의 직업 시리즈 4화 얼음장수와 물장수 이야기였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동네 시니어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